안녕하세요. 소크리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세 단계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크리TV로 인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준비하고 싶으시죠? 고민만 많이 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3단계를 거쳐서 준비를 한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이 영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그 과정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고 싶고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라고 준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준비하시려면 먼저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을 잡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계속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자, 저는 유튜브 준비 단계를 세 단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유튜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을 잡아야겠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감을 잡아야겠다. 1단계였고요. 2단계는 재미를 붙여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 유튜브가 재미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 유튜버의 팬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제가 실전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1단계 감잡기입니다. 먼저 저는 감을 잡으려면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뭐 학원을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을 잡으려면 책을 봐야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여러분이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책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책이 있는 곳은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서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네. 책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책을 찾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 방향이 비슷한 이야기 책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어떤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실전에 관련된 책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먼저 읽을 것인지, 이렇게 계획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으로 책을 샀습니다. 빌린 것이 아니라 샀습니다. 네, 사서 실전에 관련된 영상 만들기 이런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요즘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부터 크리에이터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실전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겠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고 집에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어야 하는데 읽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력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리면 네, 순서대로 읽은 건 아니에요. 순서대로 읽은 건 아니고 그냥 쌓아 있던 책을 제가 쭉 펼쳐서 지금 찍어 놓은 건데요. 제가 처음으로 읽은 책은 유튜브의 신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꾼다. 이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유튜브 컬처를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 레볼루션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만들기, 김매주의 유튜브 영상 만들기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형광펜이랑 사인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제가 책을 읽었다면 여러분 제가 감을 잡았을까요? 네, 감을 잡았습니다. 어떤 감이냐면 유튜브 하는 이유, 유튜브 하는 그 이유가 와 대단하다라는 거. 그래서 유튜브의 파워, 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와 나도 유튜브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한국어라는 어떤 컨텐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반면에 그 영상 만들기 책을 읽을 때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채널 만드는 것부터 그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하기도 전에 채널 만들고 뭐 하는 이런 방법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감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래 이런 건 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내가 뭘 해 이 나이에 이러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잠깐. 그래서 또 몇 달이 지나갔죠. 네, 몇 달이 지나가서 아, 책을 볼 때마다 이런 거 안 되는데 뭐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어느 날 제가 책 중에서 나는 그 책이 있어요.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꾼다라는 책의 그 서문에 보면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나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책을 딱 넘겼는데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내릴 역을 지나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책을 보다가 지나쳐 본 적은 있고 잠을 자다가 지나쳐 본 적은 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지나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뭔가 지나쳐 볼 만한 어떤 재미를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재미 붙이기. 자, 재미를 붙이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재미를 붙이려면 유튜브 시청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출퇴근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집이 멀어서 2시간 반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튜브를 시청을 하면서 정말 재미를 붙여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들어보고 네, 영화도 보고 그리고 다양한 외국어도 관련된 재미있다고 하는 것들 뭐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18년 상반기부터 여름에 최고 절정기였고, 그리고 겨울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1년 동안 핫 이슈인 것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집값, 호가, 폭등, 아주 부동산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유튜브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는데, 하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도 부동산으로 와, 진짜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었어요. 뭔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 한 채가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런 걸 보면서 또 딴 세상 이야기구나. 와, 나는 뭘 했지? 유튜브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유튜브를 그냥 보기 시작했어요. 뭐 특별하게 뭐 이론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막 눌러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본 채널이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말 열심히 봤고요. 그리고 직방TV도 정말 열심히 봤고 뭐 이나금 쇼킹 부동산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건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의 부동산을 보면서 정말로 지하철을 지나쳐 간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딴 세상 이야기를 이론만 공부한 그 분야의 사람이 아니라 실전에서
본인들이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본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파트 값이 어떻고, 뭐 청약이 어떻고, 아파트만으로 부동산을 얘기할 순 없다. 뭐 상가도 있다. 그리고 뭐 사라. 지금 사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실거주는 어디서 해야 한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됐고요. 저 역시 부동산 뭐 계약서를 써본 적도 없고, 뭐 제가 청약을 위해서 뭐 열심히 뭔가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정말 딴 세상 이야기를 재미있게 제가 유튜브를 시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분들의 철학과 저와 맞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다가 이렇게 몰입을 하진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몰입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왜냐하면 실전에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의 철학이 있고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참고 정도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의 하던 대로 제가 계획 없이 그냥 또 할 수도 없고 섣불리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제가 3단계로는 그러면 공감을 해야겠다. 그 공감은 그 주제를 벗어나서 한 사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공감하는 유튜브 채널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준비 단계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어떤 이야기로 사람들의 공감을 살까? 그러면서 제가 찾아본 채널이 김미경 선생님의 김미경 TV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니쌤, 다니 TV고요. 그 다음은 공부의 신 강성태 님의 채널이었고요. 그 다음이 소사장 소피아 소소TV 였어요. 네. 정말 김미경 선생님의 이야기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허탈한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기도 해서 정말 마음 따뜻하게 항상 엄마가 해주는 말 한마디 같은, 또 할머니가 끓여주는 뭐 된장찌개 같은 느낌으로 푸근하게 듣는 그런 채널이 되었고, 다니쌤의 TV는 앞으로 살아갈 4, 50대의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고, 그러면서 더 부지런히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강성태님 같은 경우는 오후에 나른한 시간에 뭔가 긴장이 풀려 있을 때 들으면 재미도 있고, 그리고 뭔가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와,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고 몰입이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소TV 같은 경우는 다니쌤이나 김미경쌤, 강성태쌤의 분위기는 좀 전문가적인 분위기, 그래서 거리감이 좀 느껴진다면 소소TV는 같은 엄마이고 같은 나이대를 살고 있고 같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초보적인 느낌? 그리고 뭔가 전문가적인 느낌이 아닌데 강단